안녕하세요, 볼리TV 손욱입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K리그가 개막됐습니다. 2달 넘게 지연된 개막전이고 관중 없이 진행된 경기였지만 생생한 라이브 축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큰 행복이었죠. 이건 비단 국내 팬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세계 축구 팬들 모두가 아주 즐겁게 반겨줬던 K리그 개막 소식이었어요. 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과 수원의 경기로 치러진 개막전, 전 세계 36개 나라에서 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중 K리그 공식 유튜브와 공식 트위터의 생중계를 시청한 사람들의 수만 무려 36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해외에서 K리그 개막에 주목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죠. 거의 전 세계에서 축구리그나 대회가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경기 재방송 보느라고 정말 뭐랄까 이제 지쳤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생중계를 본다는 거 모든 축구 팬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현상은 앞서 정상적인 리그 개막을 강행했던 벨라루스 리그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 리그 개막 소식에 전 세계 많은 축구 팬들이 응원에 일종의 이제 그 영혼 보내기 티켓팅을 했다고 합니다. 직관은 못 가지만 카드로, 신용카드로 마음을 실어보내서 티켓을 구매를 해준 거죠. 그래서 해당 팀에서는 티켓을 구매했지만 현장에 못 온 해외 팬들을 위해서 마네킹에 그 특히 구입자들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혀서 이렇게 관중석에 앉혀뒀다고 합니다. 센스 있죠? 많은 축구 팬들이 축구가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K리그 개막을 시작으로 유럽에서도 서서히 빅리그 재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사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리그를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벨기에는 아직 공식 종료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종료 합의가 된 상태고요. 프랑스는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아미엔과 툴루즈의 강등이 확정이 되면서 리그를 일찍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리그를 이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네덜란드는 우승팀과 강등팀 없이, 그러니까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형태로 리그 종료를 선언을 했죠. 사실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의 종료 방식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처럼 올 시즌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던 리버풀이 30년 만에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이런 리그라면 더 그랬겠죠. 프랑스는 승점차가 몇 점이든 단호하게 원칙을 밀어붙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19위로 강등이 결정된 아미앙이 리그 재개되면 우리가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좀 억울하다고 재고를 요청했는데 사실 승점차가 4점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일리는 있거든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중단 시점에 순위를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프랑스의 결정을 제가 단호하다라고 한 이유는 승격팀 결정 때문인데 중단 시점에 2부 리그 1, 2, 3, 4, 5위의 승점차가 1점씩이었어요. 그러니까 1위하고 2위가 1점, 2위하고 3위가 1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일정을 진행하면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그냥 중단 시점에 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1, 2위만 승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반면에 네덜란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만 순위대로 정해버리고 우승팀이나 강등팀은 없는 걸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빅4 리그는 일단 중단 없이 재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잔여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빡빡한 일정에 대비해서 교체 카드를 석 장에서 5장으로 늘리는 거, 일단 이 피파에서 IFAB, 그러니까 국제축구평의회에 제안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죠. 6월 30일로 계약 만료가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토트넘의 베르통원이나 첼시의 윌리안, 나폴리의 메르텐스 이런 선수들 지금 6월 30일까지 시즌이 안 끝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계약을 단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가는 했습니다. 물론 해당 선수들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근데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굳이 이렇게 단기 계약을 해서 팀에 추가된 시즌을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가장 먼저 재출발하게 된 것은 독일의 분데스리가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코로나 통제가 가장 잘 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12일 현재 프랑스와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명대로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프랑스가 2만 6천 명이고 독일은 7,600명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철저한 관리로 치명률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망자 수가 정말 많네요. 독일 분데스리가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16일 토요일부터 1, 2부 리그 일정을 재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무관중 경기고요. 지난 7일 독일 정부가 무관중을 전제로 한 리그 재개를 허용한 데 따른 결정이죠. 재개되는 토요일에는 독일 최고의 라이벌 매치 중 하나죠. 샬케하고 도르트문트의 레비어 더비가 열리고요. 이어서 권창훈의 소속팀인 프라이부르크가 강호 라이프치히 원정을 떠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1, 2부 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정대로 재개가
된다면 한국 선수들 유럽에서 뛰는 모습 모처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독일이 잘 진행이 될 경우 이후 빅리그들의 재출발에도 굉장히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독일 상황도 이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거든요. 분데스리가 선수, 코치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달 초 1차 검사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난 10일에 있었던 2차 검사에서는 2부 리그 소속 드레스덴 클럽에서만 확진자가 2명이 더 나왔어요. 독일 전체적으로 봐도 5월 12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가 더 나와서 재유행 조짐이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분데스리가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리그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인데 세부적인 방역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경기장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를 300명 이하로 제한을 하겠다고 해요. 심판진, 경기 진행 스텝, 지원 스텝, 방송 관계자, 선수단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홈팀 선수들은 미리 모이지 않고 각자 자가용을 이용해서 경기장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원정팀 선수들은 버스로 이동을 해서 이제 오는데 매번 차량을 소독을 해서 다시 선수들이 탑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이 탈의실, 라커룸에서도 이 라커를 띄엄띄엄 떨어뜨려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샤워 역시 건너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란히 서서 하지 않고 뭐 경기 끝난 뒤에는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반면에 독일과 달리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축구리그 재개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에 있는 프리미어리그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프리미어리그는 6월 9일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엊그제였죠. 이 영국 정부에서 6월 1일 이후 프로스포츠리그 재개 가능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은 프리미어리그 재개 준비에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다만 홈경기가 가능한 독일과 달리 영국은 코로나19 피해가 워낙 크고 상황도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무관중은 뭐 당연하고요. 홈경기가 아닌 중립경기 진행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홈경기를 치르면은 기존에 모든 경기장들이 다 외곽에 있지 않고 도심에 있는 경기장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팬들이 못 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경기장에 모이기 때문에 좀 위험 요소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외곽에 위치해 있는 경기장들을 위주로 중립경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32,000명이 넘습니다. 유럽 최대 피해국이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확진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600명이 하루에 넘었고요. 우리가 어제 하루 확진자가 27명이 나왔는데도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영국은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리그 일정 마무리를 위해서 재개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반발 여론이 큰 것은 그래서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요. 이른바 프로젝트 리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재개를 준비 중인 프리미어리그인데 일단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재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리그 단축이나 중단 가능성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현재 허용되어 있는 중립지 개최가 아니라 홈경기 개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걸 용인할 것인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의문입니다.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당장 사디크 칸, 이 런던 시장인데요. 이분이 홈경기 개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칸 시장이 이제 리버풀 팬인데 본인이 이걸 좀 밝히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리버풀 팬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리그 재개를 환영한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 의료진에 부담되는 일은 벌이지 말라. 이렇게 좀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향해서 약간의 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중립구장에 모여서 경기하는 방안이 낫다는 거죠. 홈앤드 어웨이 체제로 리그가 재개되는 것에 이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이분과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영국에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측은 5월 18일부터 공식 팀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주간 훈련을 하면 애초 예정했던 6월 9일에 이제 리그 재개가 가능하다는 계산인 거죠. 이 일정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도 출국을 하겠죠. 이탈리아 세리에아도 18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그 재개 일정이 아직 지금 미지수인 상태고요. 스페인 라리가도 6월 13일을 재개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라리가 1, 2부 리그 선수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선수 5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16강 2차전 도중에 일정이 중단된 UEFA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많이 미뤘죠. 그러니까 UEFA 챔피언스 리그는 8월 재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탑4 리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재개 일정들 모두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개가 된다고 해도 정말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어쨌든 기존의 축구를 다시 느끼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뭐 지금 축구가 됐습니까? 일단 우리 모두의 안전
그리고 건강이 확보된 뒤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서 일상으로 모두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축구를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가 아니라 정말 얼싸안고 막 그 감동하는 그날까지,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거리 두지 말고 정말 끌어안고 막 정말 아주 감동적인 세레모니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볼리TV도 모든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